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어제와 오늘 시장을 보내고 이제 내일 5월 1일 휴장입니다. 4월의 시장 끝났는데, 야, 4월달 내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했어요. 실제로 3월 말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약 한 달 반 정도 이어졌고, 4월 말에나 잠깐 반등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수납 매장이 이어지면서 뭐 재밌는 장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월 끝났고 4월이 만약에 안 좋은 시기에는 보통은 5, 6, 7월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시즌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래는 5월에 팔고 떠나서 10월에 사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5월이 아니라 4월과 3월에 좋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5월부터 7월까지 요 사이는 또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코로나가 언제 터졌죠? 2월 말부터 해서 3월 달에 시장에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4월부터 쭉쭉쭉쭉쭉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 11월 5일 날 있는데요. 그러면 뭐 10월 달과 9월 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마 8월쯤에 9월에 금리 인하를 진짜 하냐 마냐. 뭐 7월까지도 지금 안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9월달 마저도 안 하면 야 중간고사 선거 끝나고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어떠한 명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명분 쌓기가 나오려면 증시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조정폭 아니면 경기 지표가 안 좋던지 어떤 판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 판이 아마도 8월 달쯤에 깔리지 않을까. 그럼 8월에는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가능성이 있겠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5월과 6월에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월 중하순 3월 한 셋째 주 그때부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종합지수는 올라갔지만 개별 종목들은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월 내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FOMC가 오늘 밤부터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반등 지금 여기 위에 있는데 다시 눌릴 수도 있지만 이게 막 전저점을 깰 정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금리 기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보는 시장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사실 실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 발표 끝난 뒤에 뭐죠? 바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컨콜을 하는데 컨콜에서 과연 3분기에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보장이 됐는가? 실제로 2월 달에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야, 우리 이번 2분기도 좋아. 1분기는 좋았는데 2분기는 더 좋을 거야. 라는 걸로 이제 증시가 쭉쭉 올라갔거든요. 엔비디아의 힘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과연 이때도 우려감을 느꼈던 게 5월 달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성장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성장성이 이렇게 완만한 성장성으로 돌아가는 시즌이 바로 이번 달 5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쨌든 2분기에는 고속 성장하잖아. 1분기에도 고속 성장했고 2분기도 고속 성장할 거잖아. 라는 시선으로 엔비디아가 초급등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분기에는 과연 요거에 대한 물음표에 아마 젠슨당 CEO가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순쯤에 시장의 바닥권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때 또 마침 5월 15일에는 미국의 CPI 발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4월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CPI 자체는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정도 요 고비만 넘긴다면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좋지 않더라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애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강세를 보였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도 수급 이동이 생기는 게 아닌가. AI 기술주에서 이제 다시 왕은 나야. PER 25배 미만의 애플은 매우 매력적이지. 라고 하면서 이 PER 25배에 있는 애플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매력도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시즌이 왔다. 그리고 테슬라도 상당히 눌림을 받았고 또 신 모델에 대한 부재 그리고 모델 체인지, 풀 체인지, 모델 3나 뭐 Y 같은 거요. 요것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다고 했죠. 금리가 너무 비싸서 자동차 구매 판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도 맞물리면서 모델 풀 체인지도 되고 모델 2, 신 모델까지도 출시 빠르게 하겠다. 라니까 이제 테슬라는 어느 정도 바닥을 돌파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FSD 출시 기대감 요런 게 이제 힘을 받아버리니까 15%나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AI 기술주들이 조금 더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에 반등할 때는 미국도 아마도 개별주들이나 이런 테슬라, 뭐 애플, 아니면 포드, GM 등등등
아니 뭐 광물 관련주,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주식들이 한번 촥 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본다고 하면 미국 시장이 부러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올해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버티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계속 살아서 우리의 증시를 버텨주는 그런 기둥이 될 수 있다. 다만 업종별 순환매장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좋은 바이오나 2차전지 이쪽을 공략해보면 좋은 결과를 아마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강하게 얘기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주말 내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야 이거 이제 하마스랑 좀 휴전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사우디랑 같이 중재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이 머지않았다. 이거 만약에 타결되면은 상당히 중동 정세의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전쟁 때문에 또 증시가 눌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다. 그리고 이거 바로 얘기 나오자마자 유가가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건 뭐였죠? 방산주는 당연히 보면 안 되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하락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까지. 조선도 오늘 우리 베타지 분들께 제가 보통 하나 오션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 드렸거든요. 우리 이거 2만원 초반대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물량 줄여야 된다. 단기적으로 조선이 24년 내내 가져갈 수는 있다. 그러나 물량이 많은 분들에 한해서는 단기 차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을 보면서 목요일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거다. FOMC가 끝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보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현금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대응 정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셀트리온이 어제 호재가 있었죠. 미 3대 PBM 익스트림 스크립트 여기가 2위입니다. 공보험 중에서 점유율 2위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아마 등재된 게 상당히 유리하고, 그리고 3주 전에도 한 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옵텀 아니면 CVS 둘 중에 하나겠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스트림 스크립트는 등재가 됐고, 아마 진펜트라의 경우에는 3대 PBM에 모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어요. 원체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계속해서 셀트리온이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제가 셀트리온의 기준을 19만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상당히 그 구간을 오늘 돌파까지 하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훈풍을 한번 이끌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봐드렸고, 여기서 뭐 그런 얘기 쭉쭉쭉 해드렸습니다. FOMC 얘기는 제가 어제 브리핑도 그렇고 라이브에서도 충분히 얘기 드렸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먹힐 거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테슬라의 바닥을 지난 입장에서 노보택시, 저가모델 출시 등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리튬 대장주인 알보말까지 7% 동반 상승했거든요. 그럼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야 이제 캐즘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움직임, 성장을 하다가 살짝 눌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야 돌릴까 말까, 언제 돌릴지 몰라. 1분기, 2분기, 3분기 언제 돌릴지 몰라. 근데 지금 돌릴 수 있나? 돌릴 수 있나? 지금 다시 성장으로 돌아가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구간이 지금의 2차전지의 상황이다. 이 상황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23년도 반도체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 주가 어때요? 23년 하반기부터 쭉쭉쭉쭉쭉 땡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해서 좋은 시기를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드리고 있고, 3월달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최근 들어서 AI 기술주의 조정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7일에 한 번 쉬었으면은 이번에 5일에 한 번 쉬고 3일에 한 번 쉬고 연달아 쉬고 이런 현상이 3월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뭘까요? 바로 세력들의 차익 실현. 이미 기술주들의 어떠한 차익 실현과 약세의 흐름이 최소한 숨고르기라도 나와야 될 확률이 점점 3월달부터 노출이 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원체 등치가 크다 보니까 두 달 정도 그 시세가 이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수급 이동, 미증시에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뉴스에선 부각되지 않았지만 헬스케어 업종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1위 제약업종인 일라이 릴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제파운드 같은 거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쇼티지예요, 쇼티지.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없어서 못 팔아요. 그 정도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풀캐팔 돌려도 모자라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예요. 이런 거 확실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의 업동 수급 변화는 우리 시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여전히 반영을 잘 해주고 있는 거고, 업사이드라는 키워드를 두고 생각해 보면 AI 반도체는 그래도 많이 올라서 숨고르기 하고 올라갈 텐데 이미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터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 자꾸 어디선가 떠들고 어디선가 내 귀에 들려오고 이거 말고, 내 귀에 들려오는 거 말고 내가 찾아서 볼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2차전지 LG엔솔의 실적 발표 이후 키워드는 실적에 대한 비관적 메시지를 위주로 노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세부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이제 LG엔솔이 바닥을 찍고 회복기에 접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AMPC 보조금이 없으면
실제로는 적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웃긴 거는 AMPC 보조금을 못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계속 받을 겁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최소한 2032년까지. 그럼 이때까지 AMPC 보조금이 실적에 들어오는 거예요. 꽁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지원해주니까. 얼점셀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LG 엔솔은 어느 정도 쇼킹은 받지 않겠다. 보조금 받으면서까지 성장을 밀어주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자체적인 흑자 전환도 가능해지거든요. 왜? 얼점셀 이 공장이 연말부터 원래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23년 4분기부터. 근데 이게 24년 2분기로 밀렸어요. 그리고 얼점셀 3공장이 24년 3분기에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생산이 되냐면 원통형 배터리. 이런 것도 생산성 좋게 생산이 되고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엔솔이 투자 규모는 줄인다고 하지만 그 투자의 속도를 줄인 거지 규모를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속도를 줄이는 것과 규모를 줄이는 건 다르다는 거. 이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남들 얘기 안 할 때 이차전지 얘기한데요. 결국에는 소수의 투자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뭐 반도체랑 비교해서 얘기도 한번 해봐드렸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도 쭉쭉 해봐드렸고, 그리고 어제 보면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등 화학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 안에는 LG화학의 실적,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뭐 이런 게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부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얘네가 왜냐면 유럽을 공략하고 있는데 유럽에는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상당히 침투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공세하면서 유럽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데 LG화학은 철저하게 어디죠? LG엔솔로 당연히 납품하니까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한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 애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LG화학이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려보시고 LG화학은 너무 과도하게 늘렸다. 이런 얘기까지도 곁들여서 한번 남겨볼게요. 또 5월의 CPI는 분명히 3월의 CPI보다 좋을 거거든요. 근데 5월에 발표하는 건 4월의 CPI예요. 현 시점의 경제 지표는 매우 증시 우호적으로 3월의 CPI 데이터보다 상당히 증시 우호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잡히는 걸로 나올 텐데 그럼 파월 연준의장이 5월의 CPI가 이런 식으로 증시 우호적으로 증시를 뭐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경제 지표 자체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인플레가 잡혀갈 것이다라는 신호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저도 알고 있는데 파월 연준의장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경기감만 가지고 뭐 데이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6월에 FOMC가 6월에 경제 지표를 발표하기 전에 있습니다. 6월 달에는 FOMC가 중순에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데이터를 보고 6월에 금리 정책을 펼쳐야 돼요. 6월에 데이터를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갈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에서 연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꺼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상의 발언은 뉴스에서 떠드는 얘기고 경제 지표 보면서 경제 지표로는 얘기할 수 있지. 근데 파월 연준의장이 로봇인가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어떤 처세적인 부분 이런 것도 분명히 정치적 요소 이런 것도 가미가 될 겁니다. 시장 무너지게 두진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뭐 강경 발언해가지고 한번 찬물 견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미 자연 우려감으로 눌렸다가 반등을 기어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월이 굳이 시장을 누리려고 급락세를 만들게 충격을 준다 경제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FOMC에 대한 그런 경계감 너무 과도하게 가지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 구간을 넘기면 무난히 좋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증시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약 둘째 주, 셋째 주까지만 여러분 시간을 잘 보내시면 한 적어도 2달 정도? 2달 정도는 무난하게 이제 우리가 수익을 찍어 나가는 다만 뭐 AI 반도체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도 업종이 나타날 가능성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하실 때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 때 과연 얼마큼의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하는가 이거 꼭 생각해 보시고 투자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쉬는 동안.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돼서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이미 계좌는 회복세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더 갈까 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요. 이젠 이게 갈 차례겠지 라는 종목으로 준비가 되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야 이거 더 가겠지 라는 거는 살짝 업종 순환매 장세에서 지금 꺾일 구간이거든요. 주도 업종이 지금 바뀔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 타이밍 한번 놓치면 다시 한 번의 사이클 이 2분기의 사이클을 놓칠 수 있다. 3분기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아침에 그냥 흐지부지 했어요. 근데 기어이 한번 땡겼는데 그 파워가 삼성전자에서 났다. AI 반도체 반격 5세대 HBM 2분기 첫 양사 그리고 시설 투자를 1분기에 11조인데 2분기에도 약 10조 가량 그리고 R&D를 6조 이상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HBM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SK 같은 경우도 5조의 공장을 청주에다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시설 투자, HBM을 기어이 놓치지 않겠다. 경쟁이 붙는 가도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오늘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빨리 넘어간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나중에 변동성
즉 내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뭐 니케이는 1.16%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좀 아쉬워요. 만약에 우리 시장이 내일 개장을 한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요 하락만큼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 하락은 휴장에 대한 경계감,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개인은 현물 시장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집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한번 툭 더 찍어 눌러가지고 더 싸게 외국인 기관은 매수에 동참할 수 있다. 이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가 힘을 못 쓴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약보합인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 하락 종목이 적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반등을 개별주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시장 자체 분위기는 뭐 홍풍은 아니었고 그냥 전반적으로 엄청 특별한 강세 업종 없이 무난무난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제약 업종이 그나마도 강세 보였고 반도체가 재미가 없었네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화생시장 수급에서는 프로그램이 열심히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아침에는 쭉 6,000원 이상까지 잡아줬지만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도 했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출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억대 마감했고 어제도 한 5,000억 잡아줬거든요. 돈의 흐름이 상당히 증시의 하방을 압력하지 않는다라는 시선을 가지려면 1일 외국인의 순매수가 1조는 돼야 된다고 씁니다. 근데 이 수치는 뭐 다가가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다. 이틀 동안 8,000억밖에 안 샀거든요. 상당히 이거 좀 아쉬운 입장이고 누적을 보면은 외국인이 4월 초부터 플러스 2조에서 마이너스까지 약 6.5조를 선물 매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회수한 거는 한 1.2조. 그러니까 아직도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최소한 5조 이상의 매도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 즉 외국인은 하방 압력을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딱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이 구간인데 현재 종가가 올라가면은 손실이거든요. 이렇게 종합으로. 근데 내려가면 외국인의 이익이 극대화되죠. 물론 요거는 언제든 외국인 입장에서 돌려세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돌려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외국인이 조금 더 뭐 역행하는 게 아니라 손쉽게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장이 빠지는 것이 외국인의 수익률 극대화에는 최적화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외국인이 조금 더 한 번은 흔들기를 해보고 그리고 시장을 땡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게 이 돈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좀 안타까운 게 개인 투자자가 정말 열심히 우리 시장을 팔고 있어요. 그나마도 코스닥에서는 한 2조 정도는 순매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살짝 사주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와 작년 말부터 뭐 1월이 최고점이니까 1월 중순부터 하면은 약 16조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엑시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뭐 B2 아니면은 뭐 고금리 이런 거에 허덕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야 내가 삼성전자 그냥 본전해가지고 아파트 너무 금리 비싸다 내가 그냥 빨리 갚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수요. 아니면 야 나 이거 대출이 너무 길었어 2년 3년 동안 대출 받아서 삼성전자 샀는데 야 이거 나 드디어 풀렸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탈 엑시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탁금의 이탈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16조 여기서 코스닥 들어온 거 빼면은 약 14조를 팔아 제꼈는데 예탁금은 아직도 55조에서 58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이 나가는 자금만큼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집해 가고 있다. 결국엔 시장이 눌려도 재차 상승을 만들 것이다. 왜? 외국인이 지금 올해만 들어서 20조가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빠질 때도 외국인의 현물 사랑은 여전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께 한번 점검을 해봐 드리고요.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하면 원달러율이 1382원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에 비하면 이거 좀 과도하게 튀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만이나 뭐 니케이를 보면은 오늘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땐 우리 시장이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시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 유가,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휴전 이런 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8,900만 원까지 한번 내려왔다 거든요. 그래서 반감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정도고 국채 수익률이 조금 빠진 거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증시 우호적이었지만 뭐 드라마틱한 건 아니니까 한 4.3% 가면 증시가 아마 바바바바바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원자재 가격도 최근에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정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HLB에 대한 얘기를 안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5월 16일이에요. 내일부터는 5월달이잖아요. 약 16일 목요일이거든요 이때가. 근데 재밌는 건 수요일이 또 휴장이에요. 석가탄신일도 휴장일 5월 15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5월 14일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5월 14일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아마 다음 주 이번 주까지 기다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흔들기가 났거든요. 아침에 막 시초가 보면은 시외에는 동시효과에 마이너스 7%였다가 마이너스 3%였다가 이제 개파락했다가 이제 기어이 땡겨 올리긴 했는데 이런 흐름이 다음 주부터 급격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FDA 3상에 대한
결과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FDA가 승인된다, 뭐 이런 데이터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말은 하지만 글로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리보세란이 승인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FDA가 삼성이 큰 확률로 승인 받을 거 당연히 또 PBM에다가 예상 몸무게 이 리스트가 올라가는데 리스트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라는 게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도장을 딱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빨리 도장이 찍혀야 바이오 업종 자체도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 승인된다고 하도 또 뭐였죠? 어느 정도 승인을 가정하에 주가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빵 떴다가 음봉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승인되는 것도 대단한 재료라서 뭐 엄청나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지금 이미 시총이 15조인데 여기서 막 30조 가고 40조 가고 단박에 가긴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제로라고 하면은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신약 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응증 확대. 그러니까 이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리보세라닙은 항서 제약에서 이미 위암 3, 4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난소암뿐만 아니라 뭐 대장암 이런 쪽으로도 병용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응증 확대가 다시 한번 HLB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5월 중순쯤 가면은 요게 모멘텀이 될 텐데요. 아스코입니다. 에스모 그리고 JP 모건 에스컴퍼스 그리고 이 6월에 있는 아스코가 3대 학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4월, 5월에 있었던 AACR은 부각은 봤는데 엄청 높진 않아요. 이게 보통 전임상이나 후보물질 단계에 있는 그런 바이오테크들의 어떤 발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스코는 조금 데이터가 농익은 데이터들 막 이런 좀 핵심적인 데이터 이런 걸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특히나 주목받을 게 뭐 리가킹 같은 경우는 SMO에서 나올 것이고 유한영행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는 PBM 등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고 지금 주목할 거는 ABL 바이오. 요거 새로운 파이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고 ABL 바이오 제가 대놓고 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에스코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중에서는 아무리 봐도 ABA 바이오가 조금 메리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삐삐 이렇게 붙어있는 거 삐삐삐 셔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임상 일상 중간 결과 공개. 요거는 라이브 방송 때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얘기를 잠시만 해본다고 하면 이런 비관적인 얘기, 투자 규모 조정하겠다. 전기차 개정 직격탄. 전기차 당분간 어렵다. 이거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죠. 당분간 어려운 거에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이걸 주가가 반영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주가는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빡빡 끼고 있어요. 이제 돌려와서 언제 좋아질 거야? 아, 3분기에 좋아질 예정이야? 예정? 이런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좋아진 게 아니라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일 시기가 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떨 건가 중요한 게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스코 그룹도 올해 투자액 10.8조.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결국에는 갈 길이다라는 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실리콘 응제라던가 뭐 광물 투자라던가. 그리고 LG그룹도 LG전자, 고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구동 모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인트 벤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 산업. 지금 전기차가 어쨌든 중국 모듈을 사용하면서 불량률이 상당히 높고 AS도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국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 특히 전기차 충전하신 분들이 충전에 대한 갈등, 뭐 충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거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 LG엔솔 투자속도 조절, 하반기 개선 기대.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증시의 바닥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성장을 복구할 거니까 이제 언제 주가가 올라가냐 그 기다림의 기간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대놓고 LG엔솔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걸 보면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권에서 10만 위안까지 빠졌다가 9만 5천 위안까지 빠졌다가 10만 위안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요거 11만 위안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왔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12만 5천 위안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2차 전지 주식들은 바바바바바 올라갈 겁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양극재의 판가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혜도 또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LG화학의 컨콜에서 1분기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성장. 그리고 2분기에도 20% 정도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수익성은 당연히 나중에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2, 4분기에 얼텐셀즈 2분기 정상 가동. 이게 약간 딜레이가 됐어가지고 LG엔솔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런 거 다 이제 정상 가동되고 또 무엇보다 24년 하반기부터 뭐가 있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이 친구들의 양극재 캐파 확장이 있습니다. 요거 아마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재주 쪽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양극재 캐파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장비주의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장비주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다. 그래서 제가 장비주 상당히 좀 강조 많이 드리고 있죠.
포스코퓨처엠이나 LG화학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퓨처엠은 원래 음극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음극재 만들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자회사에 LG 엔솔을 두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양극재라던가 동박이라던가 실리콘 음극재, LFP 배터리 이런 거 다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주요 2차전지 업종의 하나로 뽑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거 이미 애초에 이거 이렇게 돌린 것도 좀 오바스럽거든요. 여기서 세력이 잡아챘잖아요. 보라색이 노란색까지. 그리고 이제 돌려세우는데 이게 뭐 다시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들어낼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우리 시장을 지켜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에요. 하필이면 내일 휴장이라서 윗꼬리를 달았고, 그래도 여기서 빠졌다가 이제 반등폭을 보면 0.382포인트까지 쭉 최대한 반등할 수 있는 만큼 반등은 했다. 이제 여기서 돌파해서 갈지, 아마도 FOMC 결과에 따라서 갭으로 떠서 시작할지 아니면 갭 하락을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건 그래도 FOMC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FOMC 결과가 나오고 세력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자기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번은 흔들기 정도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눌려도 근데 2,500, 한 50, 60 요 정도라 가지고 크게 걱정할 포인트는 아닌데, 이거 그래도 얻어 맞으면 기분 나쁘고 아프잖아요. 이거는 근데 결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가장 알맞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 업종이 여기서 먼저 시장이 빠질 때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돌파하는 순간 이제 아마 스타트를 끊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필두로 제약 바이오도 아마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심지어 시장이 눌리더라도 이번에 셀트리온 좀 버텨줄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기대감 가질 수 있고, 반도체는 이렇게 눌리고 있지만 이것도 반등 파동 안에 있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는 거. 반도체는 기어이 여기까지 이 추세선에 하락 오는 거 보고 공략하자.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세 시작했다 눌렸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이선 지지 테스트를 한번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때 주도주가 반도체일까요? 저는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이 갭이 떠서 도망갈 때도 주도주는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그게 아마 2차전지랑 바이오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오늘 보면 아침에는 코스닥 지수가 탁 튀었어요. 이거 왜 튀었을까요? 바로 2차전지 에코프로 빨로 오른 겁니다. 에코프로 왜 올랐죠? 어제 테슬라가 초강세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2차전지 갭으로 탁 뜨니까 한번 쿡 눌렀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반도체가 한번 쭉 당겼죠. 그리고 반도체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올라오죠? 바이오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중간에 쭉 올리니까 그나마 어떻게 돼요?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힘을 잃어갔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바이오가 가장 강세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버텼지만 마지막 층에 빠졌다. 그리고 반도체도 살짝의 힘을 썼지만 기어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반도체 보면 이건 삼성전자 빨로 잠시 오른 거고, 이제 딱 이거거든요. 2차 전지 갭 떴다가 눌려 흔들어.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올라간다 따라가.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지 바이오, 코스닥은 바이오지 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2차 전지는 양쪽에 낑기면서 빠지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간략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점점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거 이미 1분기 실적 발표 나와서 안 좋아 할 때는 이거 우려감으로 여기서 다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아마 찍은 게 아닌가. 또 여러분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쌍바닥 패턴이잖아요. 또 21선 이런 것도 뚫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점을 깨기보다는 흔들기가 좀 더 이어지다가 이제 언제 출발할 거니 라는 생각. SK 하이닉스랑 지난해 수급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이게 23년도 요 구간이거든요. 요런 구간을 지금 맞이하고서 한번 눌리고 올렸다가 또 빠지고 있어요. 요런 구간. 언제 올라갈까? 여기서 올라갈까? 여기서 올라갈까? 여기서 올라갈까? 아, 여기서 올라갔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고 나서는 쭉쭉쭉 시세를 뽑아내죠. SK 하이닉스. 큰 틀에서는 이런 흐름의 하락세 이후에 이런 구간에 지금 LG엔솔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강력하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코스피에서는 셀, 광물, 바로 전기차 업종을 확실하게 우리가 포섭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 PBR.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좋은 거 아는데 이미 웬만한 재료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나와도 상승폭이 약하고 SK하이닉스도 밀리는 겁니다. 지금 저 PBR주랑 셀, 광물 이런 건데, 저 PBR주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나는 화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셀, 광물, 거기다가 뭐 헬스케어종,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스,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종근당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저는 코스피의 헬스케어는 그다지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이것저것 다 걸르고 나면 뭐가 남죠? 전기차. 그 다음에 조선방산인데, 조선방산도 이제는 한번 숨고르기 정도 할 구간이라 전기차에 확실히 우리가 힘을 좀 실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코스피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코스닥에서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바이오. 그 다음이 이차전지군요. 지금은 바이오가 먼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은 금리 인하 전까지는 바이오.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 이차전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맞물리거든요. 이것도 제가 라이브 때도 막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뭐 바이오 보면은 셀트리온이나 제약이 많이 움직여줬어요. 또 ST팜도 아침에 이렇게 생물보험업 때문에 움직이는데 저는 ST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9만원 돌파에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안착은 못했지만 일단 돌파했다. 그래서 19만원의 돌파와 함께 안착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급등은 아마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셀트리온에서는 기대감 자체가 꾸준한 우상향을 가는 거는 기대할 수 있으나 막 예전처럼 막 10% 올라고 20% 올라고 이거는 너무 무거워졌어요. 얘가 41조입니다. 하지만 뭐 SK 하이닉스도 막 5% 6% 올라가긴 하는데 진짜 그러면 초대박이 나와야 되는데 셀트리온 이미 재료가 다 보이거든요. 재료가 다 보이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뭐 새로운 엄청난 게 나올 건 아니잖아요. 신약이 나오거나. 다른 바이오들은 오늘 뭐 그렇게 힘쓰지 못했고 HLB가 아침에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시가가 마이너스 2%인데 고가 플러스 4%까지 한번 쭉 당겨봤고 여기서 이야기 드린 대로 그냥 박스권. 요 박스권이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심지어 FDA 통과되더라도 한번 내리칠 가능성. 요것도 생각은 해야 된다. 뭐 그대로 날아갈 수 있겠지만 시총이 이미 먹을 만큼 먹혀 있으니까요. 보니까는 막 50만 원, 100만 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요거 아니면은 HLB 같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그냥 무난하게 나와주고 있다. 이 정도고 또 가는 바이오들이 이렇습니다. 이거 예시로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7% 갔다가 플러스 8%까지 땡겼어요. 어제요. 퓨처킹 같은 경우 오늘도 마이너스 7% 갔다가 플러스 5% 갔다가 그냥 강보합으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흔들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바이오 이런 거 밴딩 견뎌내셔야 돼요. 이런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된다. 이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려보겠고 제가 AI 바이오 헬스케어는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 이 정도 얘기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옥석 가리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막 브릿지 바이오 이런 것도 유상증자 나오고 샤페론도 유상증자 나오고 막 유상증자 파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좀 여러분이 자금 같은 거 잘 보시면서 해야 된다. 자금 상태 이런 거. 신라젠도 지금 유상증자 진행 중이거든요. 아주 유상증자 파티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바이오 중에서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소재주를 보면은 어쨌든 시세 흐름이 엄청 좋진 않은데 그나마 셀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주 보면 그나마 낫거든요. 장비주가 소재주를 보다가 딱 쳐다봤더니 그래도 뻘긋뻘긋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4년 하반기부터는 장비주의 수주가 이제 발주가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JLMS 같은 경우는 윤성 FNC 같이 전극 공정에서 미싱 장비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 쉐킷쉐킷 해가지고 전 구체가 되죠. 요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서 리튬 섞어가지고 합치는 뭐 이런 작업들 양극재 믹싱 작업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 배터리도 갔다 왔는데 이때 JLM에서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또 반도체 사업도 하니까 시총이 좀 과대하게 지금은 비싸요. 지금은 비싼 것 같은데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한번 언젠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윤성 FNC나 JLMS 이런 거 좀 좋았고 하나기술도 요즘에 좀 뜨겁죠. 막 뭐 방고체니 뭐니 유리 기판이니 하면서 이제 시세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필 에너지 하면은 엄청나게 테마성 있게 업사이드 위아래로 열려 있는데 저는 필 에너지는 지금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자비스 이런 거 이노메트리 이런 것도 부각이 한번 될 수 있고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매우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또 뭐 중장기로 나는 안정적으로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동원 시스템즈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지금 눌림목 많이 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혹시 눌림목 이렇게 줘가지고 61선 지지 받는다? 그럼 뭐 충분히 공략 지점이 되지 않을까? 많이 눌리면은 200일선까지 내려올 건데 200일선 내려오면 뒤도 안 보고 그냥 한번 매수하면 하다. 제가 공개 추천 5번 줍니다.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본다. 라고 정리해봐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요즘에 전력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전력주들이 막 2배, 3배도 많이 오른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전력주는 이미 밸류가 너무 비싸졌다. 그래서 원전도 부각은 되고 재료도 많지만 돈이 선택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네가 뭐 CS인들만 봐도 마찬가지인데 올려칠 때는 화끈하게 올려칩니다. 근데 빠질 때는 질질질질. 지금도 올려쳤죠. 이거 아마 질질질질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나와서 땡기긴 한데 이거를 지속해서 끌어당기기에는 돈이 선택을 해주지 않는다. 지금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쭉 땡겼지만 쉽지 않죠. 원전, 뭐 풍력, 태양광 시장의 주도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슬슬슬슬 갭 뜬 다음에 밀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샤이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물론 좋은 건 알겠고 실적도 너무 비싸지 않아요. 얘는 그 적정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쉬는 구간 정도는 필요하다. 주가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주가가 지금 올라갔다 기어이 이렇게 쳐줘서
영업이익 올라온 거 기다렸다 치면 지금 또 기대감은 이렇게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와 주가와 간의 괴리라는 게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이런 친구들도 계속 승부르게 나서는 모습이고, 파두가 이제 SK 하이닉스 압수수색으로 좀 문제가 됐거든요. 파두 계속 나오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부장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구간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눌릴 때 랜드 관련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거 많습니다. 지금 일단은 냉각 관련주, 이제 전력이 많이 돌아가면 열이 발생하니까 GST, KN솔, 유니셈 뭐 다 괜찮고, KC텍, 테스 뭐 이런 랜드 관련주도, 특히 테스 같은 경우 월렉스 이런 삼성 밸류체인도 좋은데, 테스 같은 경우는 이거 혹시라도 200이선까지 내려온다? 22,000원까지? 약 8% 남았는데, 요 정도 내려오면은 이때부터 테스를 뭐 반도체 쪽에서 그냥 나는 랜드 관련주 한번, 메모리 관련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데, 아마 올라가는 속도는 지겨워서 죽을 정도고, 그래도 뭐 그냥 무난하게 할만하긴 한데 그나마 지루하게 그냥 할만하다. 그리고 동시세미캔, 하나머티 이런 종목들 계속 뜨겁고요. 삼성전자를 혹시 매수 고려한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 하지 마시고 하나마이크론을 건드려야 되는 정도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 정리 이 정도로 쭉쭉쭉 해봐드렸고요. 다른 거 없이 FOMC 결과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든 증시가 갑자기 튀더라도, 아니면 증시가 갑자기 빠지더라도, 외국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글로벌로 따지면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세력이죠. 이 세력들의 의도대로 올리고 싶으면은 빠지더라도 지표가 불확실성 제고로 빠지다가 야 불확실성 제고 올라가, 이런 거고, 또 올라가면 빼고 싶어. 그럴 때는 야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갑자기 야 파월이 안 좋은 얘기 했어. 이거 좀 기대감 별론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매파 분석을 하면서 막 찍어 누를 수도 있고, 이건 결국에는 세력의 의도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상의 범주대로 나오면은 야 이거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상상하지 말자. 그냥 시세를 수긍해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정말로 시장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직은 그런 시그널이 보이진 않아요. 시장 죽일 것 같으면 그런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마도 8월, 원래 5월, 6월이었는데 4월에 미리 좀 조정이 나오는 바람에 좀 더 랠리를 새롭게 반짝이를 가지고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맞춰보겠고, 저는 내일 모레 한번 시장 지켜보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모레 만나요. 안녕. 좋은 연휴 되세요.